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진짜 미쳤다라고 하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집단 자체가 그냥 미쳐 날뛴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는 뭐 쓸 게 없어요. 여기 뭐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뭐 분석할 게 있고 뭐를 어떻게 뭐 논평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숨은 의미가 있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한 수 뒤를 생각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냥 개딸들 입맛에 맞는 얘기, 개딸들 입맛에 맞는 행동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개딸 당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개딸이 다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미쳐 있는 사람들이 얘기에 입 맞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그냥 미쳐 날뛴다. 이 말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번에 이준석 위원장까지 합쳐 가지고 탄핵을 지금 몇 번째를 시켰냐? 18번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7번째, 8번째 같은 경우는 7, 8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한 번 먹었을 때 맛있는 것이지 똑같은 음식을 갖다가 18번 먹으라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 세 번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18번을 갖다 왜 하필이면 또 18번이야. 18번이라고 하는 또 18이라고 하는 또 숫자가 또 나오네요. 참 진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렇게 진짜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고밖에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잘 통과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야,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준석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민주당의 이분대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그럼 민주당 기분 나쁘려나? 뭐 어쨌거나 민주당이랑 똑같은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헌재 가게 된다면 100% 기각이 될 거다. 아니 기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다 헌재가. 왜? 아니 탄핵을 지금 시켰다라고 하는 근거가 업무 내용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데 이 100일 근무한 것도 아니고 10일 근무했던 거 아니고 하루밖에 안 되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짐 정리하고 뭐 어떻게 좀 뭐 보고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치를 가지고서 무슨 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한다면은 헌재 입장에서 하루치 뭐 했지? 보고받았네? 출근했네? 퇴근했네? 이 뭐 탄핵에 지금 들어갈 만한 요건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준석 위원장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기각뿐만 아니라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조차도 그렇게나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미디어 오늘조차도 이준석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탄핵 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얘네들 표현은 그냥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준석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될 만했다. 탄핵을 당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또 오마이뉴스 온갖 찍어 언론사들이 별대같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준석을 탄핵당해야 된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조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나마 보도하는 수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이준석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게 다지. 반드시 탄핵당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못합니다. 그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진보적인 어떤 언론사들이 막 그렇게 공격합니까? 공격 못하죠. 왜? 애당초 MBC 같은 경우는 공기업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것뿐인 것이지 사실상 이거는 사기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이준석 위원장이 뭐 빵을 샀다. 그리고 그 빵을 갖다가 뭐 직원들끼리 나눠 먹고 뭐 커피 같은 거 샀다. 그걸 가지고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법인카드 가지고 뭐 밥 안 먹습니까? 빵 안 사 먹습니까? 커피 안 먹습니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한다면 경향, 한겨레, MBC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직원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인카드를 가지고 100% 직무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거 음식 먹었다 빵 먹었다 이거를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경향 MBC 그리고 또 한겨레 어떤 기자가 도대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 다 그냥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애당초 이거를 가지고 김혜경의 법카 문제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겁니다. 김혜경은 뭐예요? 지가 공직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썼다라고 하는 그 법인카드가 지금 뭡니까? 김혜경 본인의 법인카드도 아니고 무려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입니다.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이재명이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만 해도 그거는 진짜 구속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김혜경이가 그런 식으로 유용해 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범죄인 것이죠. 웃다가 대고 이거를 지금 이준석의 케이스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MBC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한겨레 경향도 법인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길길이 못나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지금 언론사가 그거에 대해서 막 대서특필하고 막 공격을 합니까? 공격 못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로 버텨줬기 때문에 과업을 치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의결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버텨냈죠.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당당하게 헌재의 결정을 받고, 아예 그냥 각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각이 될 거야 100%인 것이고, 당당하게 그런 식으로 헌재의 결정을 받고서 이준석의 말 맞다나 날개를 달아가지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MBC를 갖다가, 이거 나는 포즈가 맞나? 훨훨 날아다니면서 MBC를 정상화시키는 게 이진숙의 남아있는 과업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진숙 탄핵 폭주에 맞서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지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같이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워딩이 좀 좋네요. 오물 탄핵.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을 밝혔죠.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설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진 전임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의 사태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 이동관도 그렇고 김홍로도 마찬가지였죠. 탄핵소추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얼마나 이게 막 멋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게 좀 믿을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진숙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나라도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다 고사한다라는 거 아니야. 방통위원장이 됐거나 장관직이 됐거나 다 고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청문회가 아니라 이거 인민재판이고 마녀재판 그 자체니까 없는 먼지도 그냥 먼지를 뿌려가지고 이거 먼지 있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우길 그런 판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지금 여기에 못 나서고 있는데, 이진숙 정도가 되니까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가 지금 떠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진숙 사태 모든 책임 윤에 있어. 가미카제식 인사테러다? 얘네들은 맨날 반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왜 가미카제 이런 거를 막 비유로 쓰는지 모르겠네. 희한한 애들이네요. 그렇죠? 가미카제 뭔지 아시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그거 했었던 거. 아니 그리고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위원장 임명 강행부터 원천 무효다. 1분 1초도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민주당이 하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4번, 5번 가까이를 갖다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모시고 있는 민주당이 부패 비리 혐의자 이준숙은 1분 1초도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1분 1초뿐만 아니라 0.1초도 있어서는 안 될 법한 그런 인간인데, 지금 0.1초는커녕 수백일 수천일을 갖다가 군림하겠다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 이재명을 모시고 있는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이게 왜 위법인데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이게 왜 위법인데요?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위법이었다라고 한다면 헌재 가기 전에 얘네들이 그렇게나 MBC를 지키고자 하면은 박문진 이사를 결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넣었겠죠. 왜 근데 가처분 신청 못 합니까? 왜 직무정지 못 합니까?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행정지에 대해 가지고 신청한 게 누구였습니까? 박문진 이사의 후보로 들어갔다가 떨어진 3사람. 그 3사람이 지금 이준숙에 대해 가지고 효력정지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제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렇다 해서 대학교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으면은 후보 자격이 없어가지고 떨어진 세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직무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효력 정지를 했겠죠. 왜 민주당이 못하겠습니까? 뻔할 뻔하죠. 해봤자 당연히 기각될 게 뻔하니까. 대통령실의 직원의 어떤 그 성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막 거론하면서 박찬대가 지금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이건 지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0% 저는 헌재에 가가지고 기각될 거야 뻔할 뻔짜고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각하가 되게 된다면 민주당은 역풍을 어마어마하게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진숙, 날개를 단 이진숙이 펄럭펄럭거리는 그 역풍, 그 바람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